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혜정 팀장이 곧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쓰기입니다. 네, 글쓰기 또 궁금이 노트 하는 방법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늘 문은미 선생님도 보이고, 네, 은지 쌤이신가요? 네, 비타민 J북님, 반갑습니다. 네. 아마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또 신혜정 팀장이 알려주는 꿀팁이 있으면 어떤 건지, 또 나는 이런 꿀팁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웅진북클럽을 하고 있는 고객분들 뿐 아니라 우리 조금 6, 7세부터 초등학생들의 글쓰기를 좀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시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죠? 겨울방학이 시작되니까 다들 어떻게 보내세요? 아이들하고 전쟁을 치르지는 않으시는가요? 네.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잘 들린다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제가 음량이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듣는 음량은 괜찮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 잘 들리시면은 잘 들린다고 한번 채팅에 남겨주세요. 네,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글쓰기의 힘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거고, 자, 웅진에서 이렇게 궁금이 노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쓰기 좋아하나요? 일기 쓰기 좋아하나요? 네. 아마 조금 영유아를 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아직 글쓰기보다는 한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시기, 그래서 재미있는 책을 잘 읽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책을 읽고 독후 활동할 때 우리 간단하게 그림 그리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기도 괜찮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차 내 생각을 조금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 글쓰기의 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은경 선생님 강의 많이 듣고 계신가요?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어요. 우리 웅진 북클럽도 독서의 모델이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체감하는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려고 이런 책을 같이 구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초등 글쓰기 힘 한번 제가 앞에 한번 같이 볼게요. 챕터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글쓰기가 너무 싫은 초등 아이들이래요. 이런 글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특히 초등을 둔 우리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아이도 글쓰기를 좀 어려워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림 그리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일기 쓰기 해라, 또 이렇게 궁금이 노트 쓰자, 글쓰기 해라 하면은 어려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쓰고 말하기, 이 네 가지 감각 있잖아요.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말하고 쓰고, 이 감각에서 가장 이제 고차원적인 학습이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생각을, 요약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것을 기승전결, 내 느낌이 잘 들어가 있는지, 내 생각을 잘 심어냈는지에 대한 모든 언어적인 표현이 다 글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글쓰기는 사실 생각하는 근육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특히나 독서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글쓰기가 즐겁죠. 네,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 언어로 잘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와 함께, 그리고 이 언어들이 엮어서 이 문장으로 완성이 되고, 이 문장이 쭉 통일성 있게 글로 마감이 되는데 어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자, 이렇게 초등 글쓰기가 너무 싫은 아이들이요, 심지어 한국독서교육개발원에서 초, 중, 고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대요. 글 쓸 때의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88%가 세상에 고통스럽다라고 남겼대요. 아이들이 글쓰기 진짜 싫어하죠. 근데 왜 글쓰기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자, 여기 이은경 선생님이 앞부분에 도입한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게임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영상물로 이렇게 아이들이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고 섭렵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물만 보더라도 시간을 많이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읽고 쓰는 경험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는 생각하는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 생각하는 능력이 단단해지면 무엇이 또 좋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란 거야. 능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는 아이, 생각을 잘하는 아이, 그래서 글쓰기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네, 그러면 우리 글쓰기 굉장히 우리가 고차원적인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글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좋은 것은 되도록 좀 줄이고 없애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잘 골라서 갈 수 있도록, 네, 제가 여기 소리가 돼 있네요. 돼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 앞으로 아이가 공부뿐 아니라 성적이나 관계, 소통, 능력, 업무, 결정, 문제 해결력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글을 잘 쓰는 이런 능력이 아이의 인생 전체 요소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쉽게 글 잘 써서 우리 아이들이 업무도 잘하고 PPT도 잘하고 영상물이나 글쓰기나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모든 역할에서 도움이 되게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생각하는 힘이 아이들한테 아주 큰 힘이 되겠다. 그러려면 무엇이 기반이 돼야 될까요? 네, 조금 어렵겠지만 네, 독서라는 부분이 또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어머님들께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독서하려면 엉덩이의 힘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 엉덩이의 힘을 어떻게 좀 재밌게 책도 읽고 또 글쓰기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웅진 북클럽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 잘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예, 독서예요. 근데 이제 독서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연령은 6세, 7세 초등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조금 재밌는 책 읽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워크북을 풀어보면 좋겠다. 첫 번째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 걸음 먼저 국어라는 전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 국어도 전집이 있어요? 했을 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왜? 초등에서 배우는 아주 다양한 갈래글이 있는데 그 글이 동시도 있고 소설물, 광고문, 또 아이들이 관찰 기록문도 있고 상상하는 길도 있고 독서 감상문도 있고 동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글을 접하는데 그런 접하는 글을 미리 우리 책에서 한 권 한 권씩 만나서 워크북도 풀어보면 좋겠다 해서 한 걸음 먼저 국어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재밌고 글쓰기도 잘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이렇게 어휘와 음식에 대한 어휘를 표현해 주는데요. 재밌는 오리 친구들이 나와요. 오리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하면서 각각의 초대 손님들이 와요. 우와, 이거 정말 대나무 케이크다. 이 안에 맛이 어떨까요? 네, 맛이 대나무 떡 케이크에는 맛도 달콤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짜면서 신맛이 났고 달콤하면서 쌉싸름하고 뜨거운데 시원한 그런 음식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럼요. 여기 한 입 깨어불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튀김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달콤한데 쌉싸름하고요. 눈처럼 차고 보드라운 아이스크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책을 보고 마지막에는 우리 친구들이 자, 음식과 맛에 대한 어휘 주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정확하게 용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어휘에 대한 지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장기 기억으로, 단기 기억으로 쫙 잡아주면서 새콤달콤한 맛에는 단맛은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신맛은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해요. 화가 났거나 슬퍼하는 친구와 같이 먹으면 친구의 웃음을 되찾아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읽고 어휘에 대한 책을 잡아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워크북이 있어요. 한가로 먼저 국어에는 8가지 워크북이 다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다리 타기를 통해 그 원하는 페이지만 해도 돼요. 1번부터 쭉 끝까지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로 가서 그 어휘에 대해서 와 우리 냉장고에 가면 어떤 음식이 있을까? 달걀, 치즈, 또 케첩과 마요네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휘를 풀어주는 이런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글쓰기 할 때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담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수리수리 말 놀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긋한 쑥을 쓱쓱 갈아 넣은 무슨 떡? 쑥떡. 콩이 콕콕 박힌 콩떡.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아이들이 이런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앞에 예시가 돼 있고 거기에 글쓰기를 한 단어씩 해주니까 어렵지 않게 글쓰기를 이렇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어휘 수집가로에서 한 단어마다의 의미를 굉장히 잘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긋하다. 은근히 향기로운 느낌이 있다. 군침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먹고 싶어 입안에서 흐르는 침입니다. 그러면 이 어휘를 가지고 오늘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 어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통에다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어휘를 가지고 엄마나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이것은 말이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무엇을 먹을 때 입에서 막 뭔가 흐르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게 군침이라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서로 단어 맞춰보기 아니면 이런 표현을 서로 내주면서 두 가지 단어가 이름이 무엇일까요 해서 어휘에 대한 것을 서로 몸놀이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휘를 넓혀주는 그런 능력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쓰는 게 어려우니까 워크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이제 방법입니다. 자, 이게 제가 또 이제 글쓰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웅진에는 우리 북패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짠! 제가 지금 어떤 화면을 켰을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이렇게 북패드에서 라이브러리 옆에 검색 옆에 보면 스마트홀 백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과 기능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있는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돋보기에서 책을 찾기만 하고 이런 백과로 잘 안 들어온 경험도 있을 텐데 오늘 확실히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백과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하나씩 잘 들여보는 이렇게 궁금이 노트 활용을 두 가지를 같이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백과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정확하고 아이들의 언어로 해석이 된 우리 아이들의 백과, 학습 백과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집에 학습 백과 갖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웅진만 출판하고 있는 21세기 학습 대백과입니다.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요. 이 책의 가격도 전체에서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옛날에 이런 백과 찾기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국어사전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 백과사전을 잘 펴는 일이 없죠.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두꺼운 책, 저희 집에도 지금 1번부터 쭉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왜 갖고 왔냐?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백과를 사셔도 너무 좋겠지만 백과의 기능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궁금해하는 단어들 한 번씩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아니면 여기 상단에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공룡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옆에 백과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백과 공룡이라고 했더니 연관 검색어에 아프리카 육식동물 꼬리 백악기 티라노사우루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이 노트 쓰기 전에 어떤 거 해야 돼요? 자, 여기 하단에 보면은 단어 하나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룡에 대해서 궁금해. 그럼 공룡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단어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5개만. 그리고 나서 백과를 찾아서 연관되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궁금해 노트 처음 써서 잘 모르고 우리 아이도 처음에는 이렇게 주제가 하나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더 확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훨씬 늘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 연관된 단어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웅진 학습 백과에서는 26개나 정보를 줄 거고 시사상식, 국어사전, 유물정보, 우리말 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다 준대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무료입니다. 무료. 많이 꼭 이용하세요. 자, 우리 또 이번에 탑 300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오디오 음원을 다 입혔어요. 중생대의 지구를 지배했던 동물로서 파충류의 일종. 영어명 디노사우르는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지만 자, 지금 다 읽어주고 있습니다. 도마뱀이 아니며 육식공룡을 제외한 공룡은 대부분 무섭지 않았다. 공룡은 지금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에 나타났으며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제 책 읽기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청각 기능이에요. 이렇게 많은 문자에 대해서도 일단 청각, 귀 한번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을 누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보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공룡은 이런 그림인가 시각적으로 확장해주고요. 그리고 읽기 기능으로 내가 한 번씩 읽어보고 여기 있는 것을 쭉 보면서 내가 오늘 쥐라기 시대에서 이런 공룡에 대해 배웠다. 이거 써보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듣고 또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 말해보고 쓰는 거.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 우리 국어 능력을 여기 백과에서 100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과의 또 기능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여기 파란색으로 블록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공룡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검색했더니 여기에서 조금 더 파충류라는 단어가 나왔네 했더니 그 블록이 된 파충류 단어를 또 눌러요. 그랬더니 파충류는 어떤 것일까 정확히 한 단어로 나오죠. 건조하고 딱딱한 비닐, 피부가 있고 폐로 숨을 쉬는 척추 동물. 자, 이렇게 해서 또 생각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궁금이 노트 쓴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글짓기를 해서 이게 샘플인데요. 아이들이 짧은 글짓기 또 여기서 얻어서 내가 주제를 확장했다 이런 단어들 또는 글짓기 또 제목이나 내가 여기에서 의미를 정확히 찾았다 하는 것을 한 줄 또는 2줄만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인드맵에서 하나 또는 내가 아는 단어로 확장하는 마인드맵. 또 두 번째는 내가 새로 알게 된 연관 단어. 세 번째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를 문장으로 표현해 보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궁금이 노트 쓰는 방법을 제가 오늘 방송도 듣고 또 내일 글쓰기에 대한 우리 초등에 대한 또 강의가 또 있잖아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만약에 강의를 못 듣는 직장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제가 궁금이 노트 쓰는 방법이랑 지금 노트 만들어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혜정 팀장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백과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놀고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고 그러면 주제별로 갔을 때 이러한 주제를 또 한번 묶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라는 부분을 누르면 여기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고 보내기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의 이메일로 이 내용이 쭉 학습백과가 오니까 그거를 출력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예 궁금이 노트에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거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백과에서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질문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해봐도 좋고, 책을 읽다가 또 궁금한 게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저는 아이들에게 네이버보다 정말 유튜브보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정확한 지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줄 수 있는 우리들의 학습 백과가 이렇게 무료로 북클럽에 라이트 모델을 하거나 플래티넘 모델을 하거나 AI 모델을 하거나 이 부분이 다 제공이 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했을 때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천체로 구성된 집단, 저희 뒤에 보시면 지금 저희 서인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리과학의 태양계 여행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크게 보게 했더니 태양계의 이런 순서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궤도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정보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옆에 관련된 또 내용이에요. 과일을 가지고 태양계를 완성했대요. 그러면 야, 우리는 또 독후 활동에 대한 팁도 백과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료예요. 자, 그러면 태양, 천체, 해성, 소행성, 위성, 모르는 단어가 쏟아지지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소행성은 무엇인가 또 누르세요. 누르고 가서 계속 나의 이런 어휘력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확장해 가니까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만 한 줄 쓰기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아셨죠? 이렇게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공룡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궁금이 노트에 자, 공룡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줄 쓰고 또 내가 백과에서 나오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날짜를 오늘 날짜 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또 어머님들께 같이 드리는 이 궁금이 노트를 지금 10장, 딱 20장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 겨울방학에 우리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샘플도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똑같이 보고 해보시라고. 할 수 있죠? 백과 보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해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말가람이라는 책 알고 계신가요? 말가람. 말의 가람이에요. 자, 말을 넉넉한 강, 말이 넉넉한 강입니다. 말의 가람이라는 우리말인데요. 자, 여기에는 우리의 어휘를 넉넉하게 아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의 영역 총 10권씩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제가 국어, 일기 쓰기 어려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책을 한번 말가람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넘기면은 이 책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 내용 중에 이렇게 항상 또는 뽐낸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늘 항상 또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비슷한 어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휘꾸러미에서 알려줍니다. 너무 유용하죠? 자, 그리고 일기 썼더니 내가 비슷하다, 또 유사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유의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옆에 보면 또 말꾸러미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겼더니 내가 이웃집 할머니께서 돌보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똘똘이의 성격이 살가워서 할머니께서도 예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돌보다 또 뭐 어떤 단어가 있죠? 보살피다 이런 단어의 유의어, 또 다음 책에는 반대말도 있고요. 높임말에 대한 어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휘 꾸러미를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죠? 궁금이 노트에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이 노트 저 없는데 어떡하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짠, 어디 있을까요? 궁금이 노트가 없더라도 그냥 일반 종이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공책에다가 서윤이도 저와 지금 매일 저녁에 말가람 읽고 거기서 이제 어려웠던 단어 써보기 이렇게 그냥 노트에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궁금이 노트에도 했다가 어느 날에는 이렇게, 그렇죠, 개념 정립에 가장 좋다. 우리들이 하는 일상적인 어휘가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어휘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내 글쓰기에
녹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휘책입니다. 어휘책. 그래서 저는 말가람은 초등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달에 말가람 도서를 구입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책 선물, 또 선물이 또 가니까 초등에 입학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말가람 도서를 준비해서 초등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 가면 안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저는 제가 해주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주는 거를 방법은 아는데 조금 더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없을까요? 하시면은 제가 이걸 잠깐 내려놓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웅진북클럽에 있는 화상 수업 어떤 게 있을까요? 짠! 바로 생각 톡톡 투게더. 연령 몇 살인지 아시나요? 네, 5살에서 6살 친구들이 책을 읽고 미술활동을 하면서 독후활동으로 이런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수업이 아주 쉽고 재미있는 생각 톡톡 투게더라는 화상 수업이 있습니다. 화상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월화수목금 5시부터 저녁 이제 9시 10시까지의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한 시간에 화상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5, 6살 말고 또 누가 있죠? 바로 이렇게 생각 톡톡 투게더 위로 생각 투게더, 네, 생각 토론 투게더 수업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추천도 많이 드리고 어머님들 우리 친구들의 만족도가 높은 선생님과의 4대1 대화로 70분 동안에 계속 토론하고 또 친구들이 글쓰기하고 또 말해보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수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포인트 갖고 계신 분들은 북클럽에 포인트로 접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는 내가 포인트가 없는 모델이면은 캐시로 접수를 해서 북클럽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 6살 친구들이 책을 읽고 활동을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도구가 한 달에 한 번씩 4주차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오고요. 그럼 그 시간 전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학습이라는 코너에 들어가서 생각 톡톡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 여기 디지털 컨텐츠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게더가 시작되면 이 코너에 가서 투게더 입장을 하고요. 책을 하나 읽고 노래하고 퀴즈하고 만들기를 하는 수업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노래를 들어봐. 노래를 같이 해주는 책몬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나는야 당나귀 이렇다고 주인이 먹이도 안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이거를 노래로 듣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가기. 그럼 내가 요걸 가지고 노래하고 퀴즈하고 만들기 하면 직접 투게더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기를 한 이 워크북을 가지고 재료와 이 활동을 가지고 찰칵하고 이 수업이 30분 동안 재밌게 되도록 2명 대 선생님 1명이 계속 30분 동안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마 집에서 뭐 미술 활동이나 만들기 활동하는 선생님 모시는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수업은 정말 시간과 이런 장소에 좀 구애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 아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30분 동안 이렇게 컨텐츠 읽으면서 만들기 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월에 75,000원이라는 포인트를 주고 할 수 있으니 책도 많이 읽고 만들기까지 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런 모든 자료들, 활동했다는 모든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1년에 365일 전래동화, 세계명작, 수학, 과학, 예술 모든 영역의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또 나머지 요일에는 큐레이션이 된 지리라든지 바나나 로켓, 호기심 백과 큐 이런 백과의 영역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독후 활동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7세에서 초등 5학년까지의 수업은 어떻게 되냐고요? 네, 바로 생각 토론 수업인데요. 7세에서는 이렇게 교재가 한 달에 4권이 옵니다. 국어, 수학, 바슬질 교과를 배우기 위해서 미리 한번 예습해 보는 거고요. 글밥도 글씨도 크고 이제 막 글쓰기와 책 읽기가 조금 익숙해지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림자를 통해서 글쓰기를 연습해서 단어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너의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있고 책 읽기, 말하기,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경청하기, 이 모든 수업을 생각 토론 수업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이런 컨텐츠가 포함이에요. 그럼 7세에서 있으면은 1학년에서는 이렇게 괴상한 나라의 안보나 한 달에 한 권이고요. 1, 2, 3, 4주차의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또 4명대 선생님 1명이야 70분 동안 계속 화상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생각도 말해야 되고요. 친구들 이야기도 경청하고요. 예를 들어 너는 2시간이 빠르니? 아니면 길다고 생각하니? 너에게 보물은 어떤 게 있니? 광고는 좋다고 생각하니? 나쁘게 생각하니?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과 또 한번 비판하는 능력, 또 다른 친구의 의견도 한번 경청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융합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치카치카 탐정이라는 책인데 서윤이도 이제 2학년에 올라가니까 이 내용으로 글쓰기하고 말하는 수업을 합니다. 저는 진짜 7살에 저희 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7살에 쭉 6개월하고 1학년에 대해서 1년 동안 쭉 생각 토론 수업하고 2학년에 대해서도 생각 토론을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 책방으로 3학년도 하고 앞으로 역사 수업이 되는 5학년까지 생각 토론은 진짜 끊이지 않고 매주 북클럽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는 우리 뭐였죠? 글쓰기 할 때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 첫 번째 책 읽기, 그죠? 책인데 어떤 책, 워크북이 있는 책이면 더욱 좋다. 이렇게 한 걸음 먼저 국어 또는 우리 책 모델에 보면은 어머님들 워크북 활용 잘 되시는 분들, 또 안 되시는 분들 컨텐츠 어디 있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우리 교과투데이나 누리투데이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워크북 하는 과정도 있고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책 뒤에 우리 독후 활동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씩 그리기 하고 한마디 두 마디씩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드에서 할 수 있거나 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글쓰기 첫 번째였고 자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방법이 무엇이었죠? 자, 궁금이 노트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트에 쓰는 방법 근데 그 궁금이 노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네, 바로 백과 찾기. 그래서 스마트홀 백과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궁금한 거 질문 하나씩 찾아보는 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해보면 좋겠어요. 뭐 탈 것이나 아니면 뭐 단어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도 국어사전이나 학습백과에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한 용어 설명 정리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생각 토론 수업 이용해서 아이들의 이런 힘 있는 수업을 도와주기. 선생님이 힘을 도와주는 생각 토론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여러분의 선생님 또는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어떤 힘이 있다고 했을까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힘으로 생각하는 힘이 단단해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고 글쓰기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글로 잘 표현을 하는 아이가 조금 더 공부에 대한 성취감도 높고 수업에 대해서도 집중력도 높고 또 이런 다양한 어휘에 대한 힘이 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력뿐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그 타인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좋게 됩니다. 그렇죠. 글쓰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글쓰기에 대한 바탕의 힘은 뭐다? 독서. 그 독서회를 북클럽에서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는 강의도 있으니까 꼭 강의도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DM을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이만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